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취약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멕시코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도상국 혜택 제외 명령을 내리면서 시장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악재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또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선 이슈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어제 이제 보니까 코스피는 2020선까지 추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독 한국 증시만 좀 이런 지금 급락 현상이 좀 보여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유가 그동안 뭘까요? 많이 쌓여왔고요. 그러한 악재들이 이제 취약한 투자 심리까지 겹쳐지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의 상황이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보다는 조금 과도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을 일단 조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유독 악재가 많이 쌓이는 시장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역 분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과 이제 수출 수출 지금 이제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 그리고 특히나 일본과의 수출 분쟁은 우리한테만 다른 여러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 혹은 이제 선진국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 우리한테만 영향을 주는 요소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를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지금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발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상황을 살펴봐도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사실 시장에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른 여타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에 비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되었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약세장 진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격적인 약세장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진입을,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실물시장에 대한 반영입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지는 1분기, 2분기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네.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투자 심리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약한 주가 흐름은 사실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불확실성들 중에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워낙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번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전망에 대한 우려로 지금 접근을 하는 부분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이제 지위 약탈 이것도 아직 뭐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전망이 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장 하락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 이게 그럴 만한 뉴스였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요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오랜 기간 끌어왔던 재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에 대해 주는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특혜에서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중국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너무 타겟팅하는 여러 이제 신흥국들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그러한 발언들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그런 이제 정책상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상당 기간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 강한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담 요소는 일본과의 이제 무역 분쟁, 이제 수출 이제 규제로 인한 부분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간 안에 해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들을 보면 사실 이러한 이제 대외 간의 갈등 관계가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한 규모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측면들만 살펴보면 오히려 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길게 네. 끌고 갈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보면은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 외국인 하면 매수 기조가 좀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 뭔가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고요. 그것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재료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매수세를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나 가격 하락, 특히 어제와 같은 그런 가격 폭락이 나타난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적은 매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시장이 그만큼 지금 많은 불안감을 느낀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는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외환 시장에는 사실 변동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외환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금들이 현금화되어서 달러로 바뀌어서 외화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제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일시적인 그런 이제 과매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시적인 투자 심리의 악화로 인해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매도세 자체가 크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작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것은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한국물의 비중을 줄이려는 네. 그런 이제 판단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일시적인 포지션 조정을 했는데 시장이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 하락폭은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스탠스를 바꾼 것은 아니다. 외환 시장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앞서서 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외국인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내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낙폭이 컸었는데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좀 러브콜을 보내다가 이제 어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이 된 건지 헷갈리거든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 이제 부정적인 시각은 그동안 오랜 기간 반영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투자 러브콜 자체 그러니까 스탠스가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 전체로만 보면 1.7조 원 순매수를 보였었거든요. 네. 이달 7월 들어서. 네. 그런데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9조 원의 순매수, 시장 전체에 대한 순매수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순매수 활동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담 요소들이 커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제 대규모 하락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두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내지는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가격을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를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혹은 SK하이닉스 또는 전체적인 반도체 IT주에 대해서 완전히 그 스탠스를 매도 쪽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주 말고 그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수급으로 보면 기관도 뭐 딱히 좀 받쳐줄 만한 매수세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부품주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나머지 그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면 따라서 그 나머지 반도체 부품주들도 대장주들과 상당히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나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아주 큰 폭의 네. 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네. 향후에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27개월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과연 하단이 어디일까에 대한 좀 궁금증도 듭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하단 이제 저점 근처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봐서는 600선 근처가 저점이 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의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지난 3년간의 기간과 조금 비교를 해볼 때 네. 지난 3년 동안 최저점이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나타났었는데 586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조금 가까운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2018년 1월 26일 날 기록했던 고점이 이제 91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고점과 비교를 하면 약 30% 정도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였던 것이고요. 그러한 가격 하락의 포인트가 3년간의 저점 포인트에 지금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는 점들과 비교를 해보면 네. 현재의 코스닥 구간은 저점 근처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게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변동성이 조금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FOMC 이후에는 변동성은 시장의 예상대로 다소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물론 이제 향후 금리 인하를 어떠한 속도로 이루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가적으로 지금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FOMC가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발표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FOMC 이외의 요소들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당분간은 유지될 장기전의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변동성을 급격하게 확대시키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조금 완만하게 변동성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금리 기조로 가는 건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 분위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유동성 증가라는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져요. 저금리 자체가 유동성 증가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기업 실적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유동성 증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는 물론 시장에 도움은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동성을 이렇게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럼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일단은 상황이나.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출도 보면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가 수출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수출이 부진해지게 된다면 결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이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응하고 전략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의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짧게는 2개월 내지 길게는 3개월 이상 이러한 약세장이 지속되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분산 투자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안전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